제가 여러분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격이 있는 어떤 토론 그런 관련 영상을 끝까지 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뭐 10뷰가 나와도 좋고 500뷰가 나와도 좋고 1000뷰가 나와도 좋으니까 이 영상만큼은 모든 분들이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희망의 그냥 불꽃이 조금씩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대한민국 생존법이고 오늘은 롱뷰 특강 13번째 시간인데 진짜 내용이 진짜 롱뷰 아니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롱뷰 읽기 전에는 퓨처 셀프 먼저 읽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2023년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저는 10번 넘게 읽었고요. 이건 읽기 난이도가 하여서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에 롱뷰는 읽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25년 대국민 필독서고요. 그 다음에 퓨처 셀프 인문학이어서 퓨처 셀프 먼저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린 거고, 이 책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으면은 그냥 전 세계 지구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왜 이렇게 대단한 책이냐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PPT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뭐 99%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근시안적으로 안 살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그러면은 단기주의로 살면 안 되고 장기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주의의 근원과 압박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있다는 게 저는 이 구조로 책을 썼다는 게 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전형적인 인문학 서적이어서 책이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경영경제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읽어볼만 합니다. 진짜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파국을 막는 일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금의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더딘 바라. 이거 앞에서 배웠죠, 뭐요? 그러니까 급한 바라들이 있어요. 너무 시급한 문제들이야. 누가 봐도 명백해.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더딘 바라는 뭐냐면은 잠복기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서서히 문제가 있다가 이게 확 터지면은 못 막아. 지금 노력을 투입해봤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더딘 바라의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더딘 바라로 분류되는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 설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난 너무 놀라운 거야. 민주주의라는 진짜 이 대단한 시스템이 설계가 언제 되었죠? 정말 오래전에 됐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뭐라 그럴까? 복잡계적 창발적 요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 더딘 바라의 이슈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가 진짜 저는 이거를 얘기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수백 년 전 과거 정치 지도자들은 더딘 바라 문제 또는 간헐적 문제들을 마주한 경험은 있지만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붕괴 또는 인공지능의 위협과 같은 문제들은 그들의 아젠다에 없었다. 당시에는 기술, 무역, 경제 발전 등이 그러한 문제들을 아직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디게 발화하는 글로벌 이슈들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낳는다. 애초에 민주주의 통치는 관할권과 그 관할권 내에서의 권력 적용에만 의지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는 이 관할을 벗어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당장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유럽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네의 메인 본부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고 또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거는 법인세가 제일 낮은 이렇게 싱가포르, 아일랜드 베이스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뭐 이 해당 국가의 법망을 다 피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유럽 국회의원들은 잡아내갖고 벌금도 과징금도 확실하게 때리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떼돈 벌어가고 유튜브가 떼돈 벌어가고 페이스북이 떼돈 벌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으쌰으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갔으면 여러분 돈 버는 데는 무조건 세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도 뭐 무슨 뭐 유한 어쩌고저쩌고 회사 이렇게 세워갖고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얼마 벌었는지 공개도 안 하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요. 난 이거를 왜 해결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이제 펀더멘탈이 요런 데 다 이제 국한돼 있는 거죠. 그렇죠? 관할권 이런 거에. 그래서 즉 관할권은 선거구 주정부 국가에 관한 개념이다. 국한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이 원칙은 점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정치는 선거를 통해 얻은 권한과 책임이 미치는 경계선, 즉 지리적 시간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문제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문단만 해도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별표 진짜 5,000개. 지리적 과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직면한 수많은 문제는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의 의사결정권 범위 밖에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예를 들어 직원 2,000명을 거느린 오하이오주나 글래스고의 공장이 중국 지도자의 명령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문을 닫을 수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뭐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그러나 공장 폐쇄 흑폭풍 처리와 비난은 미 중서부 또는 스코틀랜드 정치인의 몫이다.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전에 정치를 지켜보셨던 이제 유권자들도 많을 텐데 지금의 정치와 그때의 정치는 많이 달라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 제약을 많이 받는다. 21세기가 풀어야 하는 중대 과제 중 다수가 수십 년 이상 걸려야 해결하는 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간의 범위가 정치인이나 정부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재직기간, 즉 임기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세계적으로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지사 임기는 4년이지만 인근의 뉴햄프셔나 버먼트 주지사 임기는 각각 2년이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당선 이후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짧게 주어지고 얼마 안 있으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돌입해야 된다. 이때 무슨 시정 일을 이렇게 잘 살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일부 연구자들은 공직자 임기와 정치적 이슈 수명 사이의 차이를 시간 불일치성이라고 한다. 사이먼 캐니와 같은 정치과학자는 이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캐니는 또한 정치인이 옳은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행정부가 우선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구태에 의해 후임자가 그 일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떤 행정부도 다음 정부가 자신들의 제안이나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시차에 의한 무정부 상태라고 정의했다. 여러분, 이 롱뷰는 진짜 수준이 정말 높은 책이에요. 그럼 무정부 상태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무정부 상태는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일인데 이게 사실 매번 있는 거예요. 왜? 앞선 정부가 추진했던 거, 심지어 거기에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거는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 보복으로 가야 돼. 이건 우리 노선이랑 안 맞아. 이걸 포기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게 붕 떠버리고 그럼 붕 떠버리는 시간이 뭐예요? 무정부 상태랑 뭐가 다를 거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국회의원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롱뷰는. 근데 뭐 우리나라 책 1.8권이니까 여러분 뭐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도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영상이라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 책까지 읽으신다? 결국엔 다 좋은 나라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라라면 더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대한민국 뭐부터 바꿔야겠어요? 이거는 진작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나라도 단임제로 하면 안 돼요. 그 임기는 조금 1년 줄이고 우리도 중임제로 가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런 걸 고민해봐야 돼요. 3번 하는 건 어떤가? 진짜 이런 걸 고민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절대 4년, 5년 노력한다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걸 내가 8년, 12년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 거거든요. 아니면 소통이 최대한 잘 되던가 다음 정부랑.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거를 논의해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근간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뭐 해야 된다. 왜 중임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저는 솔직히 8년, 1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반박이 있겠죠. 여기서 화내지 않고 젠틀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정치 얘기는 편도체 반응이다. 내 정체성을 건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5년 전,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정치 얘기할 때 저는 화를 별로 안 내요. 아, 내 편도체를 굳이 날뛰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씩씩거리고 화내는 거는 저 사람 정체성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몰랐을 때는 저는 여러분 옛날에 페북에서 9년 전, 10년 전에 누구보다 막 정치 얘기를 열심히 하고 막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뇌과학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을 바꾸려는 방법도 조금 알고 있죠. 우선 나를 비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먼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걸 집중해야지 너가 왜 틀렸는지 그거를 따져 묻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입장을 더 강화할 거예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다 공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독서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퓨처 셀프, 마음의 기술, 듀얼 브레인, 롱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롱뷰를 찍어야 될 게 많아서 부지런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